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캠 임피지먼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룰 내용은 임피지먼트에서 볼 수 있는 세컨더리 파인딩입니다. 이것은 캠 타입 말고도 핀서 타입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파인딩이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할 내용은 이것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세 가지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캠 타입의 그런 아나토미컬 팩터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생기고 두 번째 핀서 타입의 디포미티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생기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지금 바로 이 내용, 익스트라티큘 아나토미컬 팩터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생긴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따로 캠 임피지먼트, 핀서 임피지먼트, 익스트라티큘라 뭐 팩터 이렇게 하려니까 좀 내용이 약간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이 캠 디포미티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캠이나 핀서 임피지먼트에서 볼 수 있는 세컨더리 파인딩 그 중에서 시노비아 허니에이션 핍 그리고 레이브룸의 오시피케이션 그리고 오스 아스타블라이 그리고 뭐 아스타블라 그런 프랙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로서 이제 오스 아스타블라이가 있고 그리고 허니에이션 핏이 있고 그리고 특히 핀서 타입에서 볼 수 있는 포스트 인피리어 어스펙트에 생기는 오스타스라이틱 체인지 그리고 또 아스타블라 루프의 그런 시스트 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시노비아 허니에이션 핏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범프 병변, 즉 안테로스피리어 페모랄 헤드넷 정션에 이런 범프 디포미티, 캠 디포미티가 있는 그 곳에 이런 적스타알티큘라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 혹은 시노비아 허니에이션 핏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프가 굉장히 서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를 이걸 굉장히 잘 보이니까 이것을 찾으면 혹시 언더라잉하게 범프 디포미티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그냥 노멀 그런 시노비움이 이마지네이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플렉션 인듀스드 프레셔에 의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테로 라테랄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안테리어 스펙트에 생기는 범프 디포미티여서 여기서는 그런 피스톨 그립 디포미티가 별로 심하진 않죠.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안테리어 파트에 있으니까 만약 이게 라테랄 파트에 주로 있게 된다면 피스톨 그립 디포미티가 있으면서 좀 라테랄해요. 이런 허니에이션 핏이 보일 것입니다. 이 환자처럼 이렇게 수페리어 안테리어 쪽에 페모럴 헤드넷 정션에 허니에이션 핏이 있는데 이런 안테리어 파트는 그래서 펠비스 AP보다는 이렇게 엘롱게이티드 페모럴 넥 뷰, 즉 던 뷰에서 더 잘 보이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던 뷰에서 봤었을 때 이런 서브코르티칼의 그런 그 시스틱 체인지 굉장히 웰 디파인드한 시스틱 체인지가 보이고 언더라잉하게 범프 디포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 디포미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MRI를 보자면 이런 허니에이션 핏은 당연히 시스틱 체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걸 먼저 찾으면 혹시나 이게 이 환자가 이렇게 캠 디포미티가 있지 않은가라고 역으로 추적하기 쉽게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볼 때 이게 있네. 그러면 범프 디포미티가 있나? 범프 디포미티가 있네. 그렇다면 레이브랄 병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 레이브룸 같은 경우도 레이브룸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브랄 베이스 쪽에서 이제 어벌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지탈 이미지에서 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드로 레이브랄 정션 레벨에서 완전 풀 시크니스의 어벌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 이런 시스틱 체인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금방 찾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언더라인 약간 좀 볼록 튀어나왔죠? 이것은 트루 엑시알이어가지고 엘롱게이트 오블리크 엑시알 이미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범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서툴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캠 디포미티가 있는데 그러면서 레이브랄 테어도 같이 여기 레이브룸 여기는 괜찮죠? 여기는 까맣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기는 레이브룸의 그런 인트라 서브스턴스 시그널 체인지가 이렇게 확대하면 레이브룸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이러한 시그널 체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라 테어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캠 타입이고 이러한 허니에이션 핏이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료소아스 벌사에 그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라레이브랄 시스트라고 이제 보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레이브룸의 오시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페모럴 아스타뷸라 임피지먼트가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아스타뷸라 레이브룸의 이리테이션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리액티브한 오시피케이션이 그런 레이브라 베이스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스타뷸라 림을 따라서 오시피케이션이 계속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임피지먼트를 더 악화시키고 이런 아스타뷸라 소켓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소견들이 더 악화되겠죠. 이러한 아스타뷸라 림의 오시피케이션은 MRI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에서 이렇게 레이브랄 오시피케이션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아스타뷸라 레이브룸의 오시피케이션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스타뷸라 소켓이 더 이렇게 깊어져서 핀서 임핀지먼트가 더 악화되겠죠. 이렇게 일반 촬영에서는 이런 오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에서 MRI에서 보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시피케이션인지 아니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그런 레이브룸이 그런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것인지 레이브럴 테어가 있는 것인지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것인지 MRI 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T1이나 PD 이미지에서 본다면 여기 팻메로우가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시피케이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브룸에 오시피케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핀서 임피지먼트가 더 나빠지겠죠. 이런 것들은 MRI에서도 보이지만 일반 촬영에서 확실히 비교해보면 일반 촬영에서 더 눈에 확 띄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페모럴 아스타뷸라 임핀지먼트가 있는 환자인데 이런 식으로 리액티브하게 아스타뷸라 림을 따라서 오시피케이션이 생기거나 이 환자처럼 이렇게 보니 프로라이퍼레이션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 아스타뷸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푸비스 에피피시스이고 8세에서 생겨서 18세에서 보통 이제 퓨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모럴 아스타뷸라 임핀지먼트에서 퓨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임핀지먼트 환자에게 있어서 아스타뷸라 림을 따라서 생길 여러 가지 보니 에브노말리티가 있는데 좀 전에 봤던 아스타뷸라 레이브룸의 오시피케이션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 흔하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볼 이미지들 오스 아스타뷸라이 그리고 페리 아스타뷸라 오시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한 체인지 그로 인한 프랙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 아스타뷸라이는 기본적으로 아스타뷸름의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인데 이것이 퓨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혹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긴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페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면서 또한 만약 이러한 그런 오스 아스타뷸라이를 과도하게 제거하게 된다면 이아트로제닉한 디스플라지아를 야기하게 됩니다. 오스 아스타뷸라이와 감별해야 될 것은 레이브룸의 오시피케이션 그리고 레이브랄 티슈의 그런 콘드로 칼시노시스, 칼슘 디포지션 그리고 그런 아스타뷸라 림의 오스테오파이시 생기면서 그로 인한 프랙처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 아스타뷸라이는 그런 세컨드 오시피케이션 센터로서 이렇게 스페로 라테랄 로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스 아스타뷸라이는 이런 칼시파이드한 그런 콜티케이티드 마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웰 디파인드한 병변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혹은 뒤에 있는 구조물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스 아스타뷸라이입니다. 여기 커다란 오스 아스타뷸라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웰 콜티케이티드한 스클레로틱한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MRI를 얻게 된다면 오스 아스타뷸라이는 이렇게 콜티케이티드 마진을 보이고 있어서 MRI에서 패티 메로울 안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스 아스타뷸라이 자체도 페모럴 헤드랑 비교하였을 때 이데마가 있고 인접하여서도 이렇게 이데마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조물에 이데마가 있어서 이러한 오스 아스타뷸라이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야기된 거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세지탈 이미지에서 아스타블라 카틸리지를 평가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카틸리지가 인터메디ate 시그널 인텐시티를 여기까지 보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랄 로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콘드랄 레브라 정션에 테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다른 세지탈 이미지를 계속해서 본다면 오스 아스타블라이를 이렇게 하나도 보이고 뭐 이게 연결된 건지 두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오스 아스타블라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언더라잉하게 캠 디포미티가 있고 범프가 있고 시노비아 허니에이션 핏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이렇게 오사스타블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만 굉장히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면서 또 이것이 크고 그리고 언더라잉하게 그런 본이 하이퍼트로피도 같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면 오사스타블라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스타블라 오스테오파이트에 생기는 리액티브한 본 체인지에 생기는 리인프랙처, 스트레스 인저리에 의해서 리인프랙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인프랙처는 좀 더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이제 크래프트를 아스타블룸과 오시클 프래그먼트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스아스타블라인지 아니면 약간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인저리에 의해서 벌티컬 아스타블라 프랙처인지는 알 수는 없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더라잉하게 서브콘드랄 시스트 아스타블라 루프에 보이고 있어서 오버라인 카틸리지 데미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이렇게 서브콘드랄 시스트가 있고 오버라잉한 카틸리지 딜라미네이션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딜라미네이션이 있어서 여기 하이 시그널,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라인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하이 시그널이죠. 피셔, 콘드랄 피셔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콘드랄 데미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레이브룸도 봐야겠죠. 레이브룸에 확실하게 딱 테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시그널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서 레이브라 디제너레이션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구조물이 오스 아스타블라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퍼티그 그런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좀 커다란 구조물이어서 이런 스트레스 프랙처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핀지먼트를 야기할 수 있는 익스트라티큘 아나토미컬 팩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페모랄 토전, 그리고 페모랄 바루스 혹은 발구스 디포미티, 그리고 펠빅 틸트가 있습니다. 먼저 페모랄 토전 혹은 벌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페모랄 안테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안테벌전을 하면 토가 이제 안쪽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겠고 레트로버전을 하면 토잉 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모랄 벌전을 말할 때 아스타블라의 벌전과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페모랄 콘딜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콘딜라 엑시스에 비해서 페모랄 4개 엑시스가 얼마나 안테버전 되었는가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안테버전 되었는가 아니면 안테버전이 감소하였는가 심지어 레트로버전 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페모랄 안테토전은 페모랄 아스타블라 임핀지먼트에서 그런 프리디스포징 팩터로서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페모랄 안테토전을 측정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엑시알 이미지, 페모랄 그런 헤드넥 정션에서 뭐 이미지를 얻고 그리고 콘다일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그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혹은 이와 같이 뭐 세 군데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그 넥에서의 앵글과 그리고 콘다일에서의 그 앵글을 재서 여기 앵글을 선을 그어서 그 앵글을 측정하게 됩니다. 혹은 뭐 실제로 잴 때 이렇게 수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기 페모랄 넥이 얼마나 안테버전 되었는지 앵글을 재고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모랄 넥이 얼마나 레트로 버전 되었는지 앵글을 재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페모랄 콘다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렇게 안테버전 되었는지를 각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다일이 수평선에 비해서 안테버전이 10도나 되어 있습니다. 이미 10도나 안테버전 되어 있는데 이 환자는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수평선에 비해서 페모랄 넥이 더 안테버전 돼야 되는데 이건 8도만 안테버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의 기준으로 콘다일이 더 안테버전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2도만큼 얘가 콘다일이 더 안테버전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도 안테버전, 즉 2도 레트로 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본다면 콘다일이 지금 14도나 지금 안테 버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넥은 수평에 비해서 17도가 안테 버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다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넥이 3도만 안테 버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페모랄 안테 토전, 안테 버전 같은 경우는 임핀지먼트와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캠 타입, 캠 디포미티, 그리고 핀서 아나토미컬 디포미티 말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그런 중요한 오시오스 에브노멀리티, 오시오스 팩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페모랄도 안테 벌전 그리고 아스타블룸도 안테 벌전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1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좀 큰 표준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10에서 25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페모랄 콘다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머 넥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레트로 버전 되었습니다. 원래는 콘다일에 비해서 페모랄 헤드넥 정션이 10에서 25도 정도 안테 버전 돼야 되는데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레트로 버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트로 버전 되었으면 이렇게 이런 앞쪽의 공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조금만 움직여도 인터널 로테이션, 플렉션 하여도 임핀지먼트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라티큘라 페모랄 넥의 아나토미컬 팩터도 임핀지먼트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 라고 보여주는 예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루스 그리고 발구스 힙입니다. 콕사 바루스 힙인 경우는 이제 캠 타입의 임피지먼트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페모랄 넥 앵글은 125에서 135도인데 그보다 작을 때에는 캠 임피지먼트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콕사 발가인 경우에도 발구스 힙인 경우에도 인터널 로테이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라잉하게 페모랄 토전이 안테 토전이 정상인데 안테 토전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레트로 버전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서 콕사 발가가 있다면 캠 타입의 캠 임핀지먼트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런 메카니컬 인플루언스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이 저널에서도 이제 콕사 발가가 아스타블라 디스플라지아랑 종종 연관이 되면서 뭐 물론 그 자체 아이솔레이티드 디지즈 엔티티를 갖긴 하지만 이런 콕사 발가가 이번에는 과도한 페모랄 안테 토전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 한다면 포스테리 임핀지먼트를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안테 토전이니까요. 뭐 이런 식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콕사 발가는 이런 임핀지먼트 말고도 힙 디스플라지아랑 같이 연관되어서 안테 토전도 더 과도한 안테 토전이랑 연관이 되어서 다이나믹 안테리 인스타빌리티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고 이렇게 캠 디포미티가 있는 환자이고 이와 같이 발구스 콕사 발가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과도한 페모랄 넥의 안테 토전이 있게 된다면 이러한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를 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펠빅 틸트입니다. 여기서는 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은 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펠빅 틸트가 있는데 펠빅 틸트가 증가하게 되어서 안티리어 펠빅 틸트가 증가하게 된다면 아스타블라 오버 커버리지로 인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임핀지먼트의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펠빅 인시던스가 감소하게 된다면 레트로 버전 되면서 캠 디포미티랑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이크라 슬로프인데 세이크라 슬로프가 감소된다. 이것도 역시 그런 레트로 버전과 연관이 되어서 이것도 그런 임핀지먼트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펠빅 틸트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임핀지먼트 이외에 그런 세스타 밸런스와도 스파인의 세스타 밸런스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